나는 젊은 시절부터 한 가지 의문을 품고 살았다. 왜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때문에 기회를 얻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가? 하지만 그 의문이 진짜 무게를 갖게 된 것은 1950년대 초 부산 항구에서의 일이었다. 그날 나는 새벽부터 부두를 돌아다니며 선적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다. 바닷바람은 거칠었고 철제 컨테이너가 부딪히는 소리는 귀를 울릴 만큼 컸다. 선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기중기는 쉼없이 울부짖듯 돌아갔다. 나는 한창 물량을 확인하고 있을 때였다. 내 옆에서 일하던 직원 둘이 사소한 오해로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소리였다. 그건 네가 맡기로 한 거였잖아. 아니요. 어제 분명히 과장님이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이 두세 번 오가자 서로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마침내 그중 한 명이 감정 섞인 말을 내뱉었다. 너 같은 사람하고는 일 못하겠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다른 직원들은 손을 멈추었고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아무 일도 아닌 작은 오해가 말 한마디로 인해 사람의 마음을 갈라버리는 광경이었다. 나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속으로 말했다. 말은 칼보다 무섭구나. 그 하루는 이상하리만큼 무거웠다. 작업은 평소보다 더디게 흘렀고 두 직원은 끝내 서로 말을 섞지 않았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싸움은 단 한 문장의 독한 말에서 시작된 것이었고 그 문장은 두 사람의 관계를 수년간 갈라놓았다. 나는 그날 밤 항구 근처 허름한 숙소에서 홀로 앉아 오래 고민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은 늘 내게 말했다. 말이 칼이다. 말이 씨가 된다. 한번 뱉은 말은 다시 담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그걸 그냥 속담 정도로만 여겼다. 그런데 그날 눈앞에서 벌어진 장면을 보니 비로소 알았다. 말은 공기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말은 사람의 마음속에 박힌다.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흩어지지만 그 말이 남긴 흔적은 사람의 가슴에 오래 머문다. 그 후 나는 많은 현장을 돌았다. 공사장, 사무실, 협상자리, 해외 출장지, 그리고 매번 똑같은 결론을 얻었다. 말 한마디가 크레인보다 무겁고 콘크리트보다 단단했고 바다보다 깊었다. 사람의 인생을 들어올리기도 하고 사람의 관계를 단번에 무너뜨리기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말의 무게를 더 똑똑히 느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조직이 커지고 수백 명의 직원이 내 결정을 기다릴 때마다 나는 더욱 강하게 깨달았다. 입을 다스리지 못하면 인생도 사업도 다스릴 수 없다. 말은 손보다 빠르고 마음보다 먼저 움직이며 화살보다 더 멀리 날아간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결심했다. 말을 조심하자. 말의 칼날을 함부로 휘두르지 말자. 나도 모르게 흘린 말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하자. 그 결심은 나의 인생을 바꾸었다. 나는 말하기 전에 항상 한 번 더 생각했다. 이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해가 되는가? 이 말이 상대를 세우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가? 그렇게 살다 보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말이 줄자 실수가 줄었다. 말이 줄자 오해가 줄었다. 말이 줄자 관계가 깊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다. 말을 줄이는 것이 지혜이고 말을 아끼는 것이 힘이다. 나이가 들고 인생의 굴곡을 더 많이 겪을수록 나는 더 분명히 확인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말을 삼갔고 실패한 사람들은 반드시 말을 흘렸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입은 재산이다. 말은 비용이다. 절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남에게 던진 말은 결국 돌아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준다. 그날 항구에서 내가 본단 한 문장의 말다툼은 많은 깨달음을 남겼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결국 9가지 금기 평생을 두고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말들의 기준이 되었다. 이제 나는 그 금기들을 하나씩 여러분에게 말해주려 한다. 다음 이야기는 그중 첫 번째, 가장 많은 사람을 망치고 가장 빨리 관계를 무너뜨리는 금기다. 남의 단점을 말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도 금이 가기 시작한다.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그 진짜 이유를 알려주겠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단 하나의 금기를 먼저 마음에 새겼다. 남의 단점을 말하는 순간 그 말은 반드시 돌아와 나를 무너뜨린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그냥 하는 소리였다. 진심은 아니었다. 농담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수십 년의 경험으로 단언할 수 있다. 사람 사이에서 그냥 하는 소리는 없다.
모든 말은 기록되고 저장되고 언젠가 반드시 되돌아온다. 이 금기를 처음 깊이 깨닫게 된 사건은 1960년대 중반 한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일어났다. 그날 사무실에는 야장과 도면이 펼쳐져 있었고 철제 사다리를 옮기는 소리와 먼지 냄새가 공기 속에 섞여 있었다. 나는 막 현장 점검을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와 커피 한 잔을 들고 서 있었다. 그런데 직원 두 사람이 속닥거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귀에 들어왔다. 그들은 특정 직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말투에는 은근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저 사람은 보고서도 제대로 못 쓰는데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맞아요. 지난번에도 계산 틀렸잖아요. 실수투성이라고 다들 말하던데요. 그 말은 분명 가벼운 뒷담화처럼 들렸지만 표정에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마침 그 후에 일이 일어났다. 사무실에 있던 또 다른 직원이 그들의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 내용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날 오후 소문의 대상이 된 직원은 자신의 단점이 사무실 곳곳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꺼진 듯 했고 일에 대한 집중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직원들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고 팀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뒷담화를 했던 두 사람은 잠시 우월감에 취해 있었지만 결국 그 말들이 영원히 숨어 있을 수는 없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그들 역시 실수를 했다. 작은 오류 하나가 문제를 일으키자 사람들은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다른 사람 욕하더니 자기 일은 이 모양이네. 그 말은 보이지 않는 화살처럼 그들에게 돌아갔다. 나중에는 상급자들조차 그들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남의 단점을 쉽게 말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단점도 숨기지 못한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직원들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의 단점을 말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그릇을 까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작은 사람만 본다는 뜻이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작은 사람일수록 말도 작아진다. 말이 작아지면 행동도 작아지고 결국 삶도 작아진다. 내가 평생 만난 큰 사람들은 절대 남의 단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오히려 부족한 사람이 있어도 이런 말을 했다. 그 사람 저 자리에서 키우면 되지. 실수는 누가 해도 하는 거야. 고쳐주면 된다. 단점은 말한다고 줄지 않는다.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큰 배움을 얻었다. 말은 칼이 아니라 도구였다. 사람을 자르고 상처내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도구. 당신이 남의 단점을 말하면 잠깐은 우월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은 금세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본다. 아, 저 사람은 남을 평가해야만 자신이 올라선다고 느끼는구나. 그런 사람은 절대 신뢰를 얻지 못한다. 나중에 중요한 자리에 올릴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이 언제 조직을 흔들지 모르기 때문이다. 반대로 남의 단점을 밝히지 않는 사람은 신뢰를 얻는다. 누군가 실수를 해도 감싸주고 단점을 말하기보다 해결책을 먼저 찾으며 사람을 깎아내리기보다 성장시키는 방향을 본다. 이런 사람은 조직에서 반드시 위로 올라간다. 나는 사무실에서 벌어진 소문 하나로 팀이 무너지는 모습을 똑똑히 본 뒤 결심했다. 절대 남의 단점을 입에 올리지 말자. 내 인생에 아무 득이 없다. 그리고 이 결심은 평생 나를 지켜줬다. 여러분도 기억하라.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질수록 남의 단점을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립된다. 말은 입 밖에 나오는 순간부터 당신의 얼굴이 된다. 그리고 그 얼굴이 어떤 사람인지 주변 사람들은 정확히 알고 있다. 아직은 시작일 뿐이다. 남의 단점을 말하는 것, 이것은 9가지 금기 중 가장 기본일 뿐이다. 다음 파트에서는 더 위험하고 더 빠르게 관계를 무너뜨리는 말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돈 이야기는 절대 가볍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다음에서 들려주겠다. 나는 평생을 사업 속에서 살며 한 가지 진실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다. 돈 이야기는 절대 가볍게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쉽게 한다. 요즘 얼마나 벌어요? 그거 얼마짜린데? 그 사람은 돈이 많다더라. 이런 말은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돈 이야기는 관계를 무너뜨리고 신뢰를 갉아먹고 사람의 마음을 뒤틀어 놓는 가장 빠른 독이다. 이 금기를 마음 깊이 새기게 된 사건은 1970년대 초 중동 시장을 처음 개척하던 시절이었다. 그때 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광활한 사막 한복판에 있었다. 낮에는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밤에는 바람이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나는 현장 엔지니어들과 함께 이동식 천막 안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 천막은 조용했지만 바깥에서는 바람이 천막을 흔들며 기괴한 소리를 냈다. 그 와중에 젊은 한국 엔지니어 둘이 사소한 말다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재 수급 문제 때문에 의견이 부딪힌 것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급여도 나보다 적으면서 왜 그렇게 잘난 척합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천막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마치 모래폭풍이 한 번에 몰아친 것처럼 분위기가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그 말은 자존심을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상대는 얼굴이 붉어졌다. 손은 떨렸고 목소리는 가라앉았다. 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사막에서 뭐하고 있는지 잊으셨어요?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순식간에 팀 전체로 퍼졌다. 돈이라는 단어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상처였다. 결국 그날 저녁 나는 두 사람을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 절대 돈 이야기를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돈 이야기는 언제나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시험합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도 없이 경험했다. 사람은 자기 돈 이야기가 나오면 표정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마음이 바뀐다. 돈은 사람의 능력, 자존심, 역사를 모두 담고 있다. 그래서 돈 이야기는 언제나 무겁게 다뤄야 한다. 농담처럼 던진 돈 이야기도 사람의 마음에는 칼처럼 박힌다. 나는 중동 현장에서 그 사건 이후 더욱 분명히 깨달았다. 돈 이야기를 가볍게 하는 사람은 절대 큰일을 못한다. 왜냐하면 돈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가장 민감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누구는 많이 벌고 누구는 적게 벌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다. 돈 이야기를 쉽게 하고 상대의 주머니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는다. 반대로 돈 이야기를 절제하고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얻는다. 나는 그 후에 커다란 프로젝트를 맡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 이야기는 문을 닫고 하라. 아무 데서나 하지 마라. 그리고 남의 돈 사정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건드리는 일이다. 실제로 나는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이 원칙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일본의 대기업과 협상하던 자리에서도 유럽 고객과 가격 문제를 논의하던 자리에서도 돈 이야기를 하되 절대 가볍게 하지 않았다. 말의 무게를 유지해야 상대도 나를 존중한다. 만약 그때 그 젊은 엔지니어가 급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나는 그를 오랫동안 더 큰 프로젝트에 참여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잃었고 중요한 자리를 맡기 어려운 인물이 되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돈 이야기를 함부로 꺼낸 사람은 언제든 조직을 흔들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질수록 돈 이야기는 더 조심해야 한다. 친구도 돈 이야기를 잘못하면 멀어진다. 가족도 돈 이야기를 잘못하면 갈라진다. 늙어갈수록 돈 이야기를 절제하는 것이 품격이다. 나는 인생의 긴 여정을 통해 하나의 결론에 다다랐다. 돈은 소리 없이 사람의 본성을 드러낸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말한다. 입이 찢어져도 돈 이야기는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돈 이야기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9가지 금기 중 2번째일 뿐이다.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이 평생 속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말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나이는 그냥 숫자야 라는 말이 왜 위험한지 다음 파트에서 그 이유를 밝히겠다. 나는 평생 사람을 만나고 조직을 이끌고 수많은 현장에서 싸우며 단 하나의 진실을 더 깊이 깨달았다. 남의 삶을 평가하는 말, 남의 선택을 깎아내리는 말은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금기 중의 금기다.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 저 사람은 왜 저런 선택을 했지? 그건 잘못된 길이야. 내가 보기엔 틀렸어.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남의 삶을 평가하는 말은 결국 내 삶을 흔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나는 이 금기의 무서움을 해외 출장 중 직접 경험했다. 1980년대 중반 나는 중동 한 나라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자들과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있었다. 회의장은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빛났고 천장에서는 무거운 샹들리에가 황금빛을 내뿜었다. 긴 테이블 위에는 계약서와 도면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해외 투자자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 팀을 한 명씩 살피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조직인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판단하려 하고 있었다. 그 중요한 순간에
한 한국 직원이 발표 도중 갑자기 동료를 향해 이런 말을 내뱉었다. 제가 보기엔 저분의 판단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순간 회의장은 얼어붙었다.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투자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고 어떤 이는 팔짱을 끼며 흥미롭게 우리를 지켜보았다. 나는 그 직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솔직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한 듯 했다. 하지만 나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는 방금 팀의 신뢰를 깨뜨렸고 조직의 얼굴을 찢어버렸다는 것을. 해외 투자자 한 명이 나에게 조용히 물었다. 정 회장, 저 직원은 팀원을 평가하는 역할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서로를 판단하는 문화가 있는 건가요? 나는 그 순간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깔린 의미는 명확했다. 이 팀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가? 그 직원의 단 한마디가 협상 전체의 분위기를 흔들어 놓은 것이다. 발표가 끝난 뒤 나는 그 직원을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다. 자네, 왜 그런 말을 했는가? 그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다. 회장님,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말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야 신뢰를 얻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한 말은 문제의 원인을 밝힌 게 아니라 우리 팀의 균열을 드러낸 것이야. 사람 앞에서 동료를 평가하는 순간 상대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불신을 주는 거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평가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을 닫는다. 남의 삶을 판단하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익이 없다. 그 말은 절대 상대를 성장시키지 않으며 절대 상대를 설득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관계를 망치고 신뢰를 훼손하고 그 말을 한 사람의 인성을 드러낼 뿐이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언제나 같은 결론을 얻었다. 남의 삶을 쉽게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삶은 제자리에서 멈춰 있었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한다. 평가하는 사람은 상대를 이해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판단은 닫힌 마음에서 나오고 성장은 열린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사람의 선택에는 그 사람이 겪어온 역사,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환경과 이유가 숨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모르는 사람이 남의 선택을 쉽게 말하는 순간 그 말은 교만이 되고 무지가 되고 오만이 된다. 나는 그 직원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남을 평가하는 말은 결국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말이다. 자네가 동료를 평가하면 투자자는 자네를 평가한다. 그는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듯 고개를 숙였다. 그날 회의는 결국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 직원이 남긴 말의 흔적은 오래 남았다. 나는 그 이후로 직원들에게 새로운 규율을 세웠다. 회의에서 동료를 평가하지 말 것, 남의 선택을 입에 올리지 말 것,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단정하지 말 것. 이 규율은 조직을 보호했고 사람을 살렸고 협상을 지켜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한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깊어질수록 남의 선택을 입에 올리는 순간 관계는 금이 간다. 남의 삶을 비평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도 누군가에게 비평받게 된다. 그리고 그 비평은 더 아프고 더 깊게 돌아온다. 이제 여러분은 알 것이다. 남을 평가하는 말은 결코 의견이 아니다. 그것은 칼이다. 그리고 그 칼은 언제나 자신을 베게 되어 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빠르게 관계를 파괴하는 금기를 이야기하겠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 비교하는 말. 이 독의 위험성을 다음에서 풀어내겠다. 나는 평생 사람을 만나고 조직을 이끌며 수없이 많은 갈등과 화해를 보았다. 그런데 그 모든 갈등의 근원 중에서도 가장 날카롭고 가장 빠르고 가장 깊게 사람의 마음을 찢는 것이 하나 있었다. 비교하는 말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은 저 사람보다 낫다. 그 팀은 성과가 훨씬 좋다는데 넌 왜 이 정도냐? 네 형은 잘만 하던데 너는 왜 못하니? 겉보기에는 단순한 말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비교는 칼보다 날카롭고 독보다 위험하다. 나는 이 금기를 절대 잊지 못하게 된 사건을 1970년대 말 울산 조선소에서 겪었다. 그 시절 조선소에는 늘 쇳소리가 울려 퍼졌고 용접 불꽃이 새벽과 밤을 가리지 않고 튀어올랐다. 바닷바람은 차갑고 작업장의 기름 냄새는 강했고
직원들은 모두 땀과 긴장 속에서 일하고 있었다. 나는 어느 날 현장을 돌다가 한 관리자와 젊은 직원이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을 목격했다. 문제의 시작은 단순한 실수였다. 젊은 직원이 도면을 잘못 해석해 배관 위치를 조금 어긋나게 표시한 것이었다.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작은 문제였다. 그러나 관리자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너 왜 이렇게 못하니? 저기 김 대리는 똑같은 일을 훨씬 빨리 끝내던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현장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바람이 멈춘 듯 했고 쇳소리조차 멀어지는 것 같았다. 젊은 직원의 눈빛은 단숨에 무너졌다. 손은 떨렸고 시선은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실수 자체보다 비교된 것에 더 큰 상처를 받은 것이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속에서 확실한 말이 떠올랐다. 저건 지적이 아니라 모욕이다. 비교는 상대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꺾어버린다. 비교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멈추게 만든다. 나는 그날 관리자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다. 자네, 사람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비교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람을 잃는 방법이다. 그러자 그는 대답했다. 회장님, 저는 동기부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김 대리는 잘하니까 그걸 보고 배울 줄 알았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비교를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통해 배운다. 비교하는 순간 상대는 자신의 가치를 잃는다.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한번 비교당한 사람은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는다. 그 젊은 직원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이후 그는 작업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졌고 실수도 더 자주 했다. 자신이 누구보다 못한 존재라는 낙인이 찍힌 순간부터 그의 에너지는 꺼지고 있었다. 내가 조선소를 둘러보며 느낀 것은 단 하나였다. 사람은 칭찬에는 반응하지만 비교에는 무너진다. 언제나 그랬다. 나는 인생에서 비교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자식에게 비교하는 부모, 직원에게 비교하는 상사, 친구끼리 서로를 비교하는 사람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결말을 보았다. 비교하는 사람이 결국 외롭게 되었다. 비교는 겉으로는 조언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는다. 비교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너는 그 사람보다 부족하다. 너는 이미 뒤처져 있다. 너는 그만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가슴에 가장 깊이 박히는 말은 칭찬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다. 비교다. 나는 그 관리자를 다시 불러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김 대리가 잘한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자네가 그 젊은 직원을 믿지 않는다는 말로 들렸을 거다. 사람은 믿어주는 사람 곁에서 성장한다. 비교하는 사람 곁에서는 절대 성장하지 않는다. 그 젊은 직원을 따로 불러 격려하자 그는 겨우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는 부족한 게 아니다. 단지 실수를 했을 뿐이다. 누구나 실수한다. 하지만 비교당한 마음이 가장 위험하다. 그 마음을 꼭 지키게. 그날 이후 나는 조직에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사람을 절대 비교하지 말 것. 비교하는 순간 팀은 갈라지고 관계는 금이 가고 마음은 다치고 능력은 줄어든다. 나이가 들수록 비교하는 말은 더욱 독이 된다. 친구 사이에서도 형제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도 비교는 마음을 파괴한다. 특히 노년의 인간관계에서는 비교가 관계를 끊어내는 가장 빠른 칼이 된다. 나는 인생을 살며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을 얻었다. 비교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비교는 상대를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속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비교하는 사람은 늘 누군가 위에 서 있어야만 만족한다. 그런 사람을 누가 진심으로 신뢰하겠는가? 이제 나는 다음 금기를 이야기하려 한다. 비교보다 더 빠르게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말. 바로 자기 불행을 습관처럼 말하는 것. 이 말이 왜 위험한지 다음 파트에서 알려주겠다. 나는 평생 사람을 지켜보며 한 가지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했다.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불행을 입 밖에 자주 내지 않았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일수록 사소한 일도 곧바로 세상에 하소연했다. 요즘 너무 힘들어 죽겠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원래 운이 없어. 이런 말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인다. 그러나 나는 수십 년을 살아오며 단언할 수 있다. 불행을 입에 담는 순간 그 말은 삶을 끌어내리는 돌덩이가 된다.
이 금기를 절대로 잊지 못하게 된 사건이 1970년대 후반 서울의 한 회의실에서 벌어졌다. 그날 나는 멀리 해외에서 온 파트너 기업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회의실은 고요했고 유리창 너머로는 회색빛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긴 테이블 위에는 자료와 계약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나와 임원들 그리고 해외 바이어들이 앉아 있었다. 첫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내가 매우 아끼던 한국 임원 한 명이 갑자기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요즘 회사 사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일정도 빠듯하고 저도 솔직히 너무 지쳤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숨이 튑는 줄 알았다. 바이어들의 얼굴이 단칼에 굳어졌다. 그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이런 표정을 지었다. 이 회사 불안한데? 말 한마디가 회의의 공기를 완전히 뒤틀어 놓았다. 상황을 수습하려고 나는 일부러 웃으며 분위기를 돌렸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계약은 결국 지연되었고 몇 주나 뒤로 밀렸다. 그 임원은 나에게 와서 말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입니다. 진심을 말하면 신뢰를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 단단히 깨달았다. 솔직함과 불행 토론은 전혀 다른 것이다. 불행을 말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불행을 자주 말하는 사람은 언제든 무너질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불행만 입에 담는 사람은 중요한 자리를 맡기기 어렵다. 나 역시 그랬다. 나는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수많은 폭풍을 겪었다. 은행 대출이 끊기고 인력은 부족하고 해외 현장에서는 모래폭풍이 눈을 덮었고 원자재 값은 하루아침에 뛰어올랐다. 그러나 나는 절대 외부인 앞에서 불행을 입에 담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불행을 입에 담는 순간 직원들이 흔들리고 협력사가 흔들리고 투자자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지도자가 입을 열면 그 말은 명령이 된다. 조직 전체의 분위기가 된다. 나는 힘들어도 절대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말은 분위기를 만들고 분위기는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나는 인생에서 수없이 확인했다. 불행을 습관처럼 말하는 사람은 점점 더 불행해지고 불만을 습관처럼 말하는 사람은 점점 더 약해진다. 사람은 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견디고 내부에서만 문제를 풀고 밖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얼굴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좋은 기회를 얻는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회의실에서 그 임원에게 조용히 말했다. 자네, 힘든 건 이해하지만 세상 앞에서 불행을 말하는 것은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과 같다. 불행은 속으로 삼켜야 하고 해결책은 밖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불행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회의 자리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결국 그는 커다란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고 해외 협업에서도 큰 신뢰를 받았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이 요즘 힘들다는 말을 달고 산다. 하지만 그 말은 사람을 붙잡지 않고 오히려 멀어지게 만든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불행을 자꾸 말하면 사람들은 지친다. 불행을 자꾸 말하면 스스로도 더 지쳐간다. 불행을 말하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문을 닫는다. 불행을 삼키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강해진다. 이것이 내가 평생 걸어오며 깨달은 6번째 금기였다. 그리고 이제 다음 금기를 이야기하겠다. 불행을 말하는 것보다도 더 무섭고 더 빠르게 사람을 잃게 만드는 금기. 바로 자기 자랑을 멈추지 않는 사람의 비극. 다음 파트에서 그 진짜 위험을 밝히겠다. 나는 오래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능력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성격 좋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유독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사람들에게 멀어지는 유형이 있었다. 바로 자기 자랑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잘난 건 잘난 거다. 자랑할 게 있으니까 자랑하지. 그러나 나는 수십 년의 인생과 사업 현장에서 절대적인 진실을 발견했다. 자랑은 사람을 모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흩어지게 만드는 말이다. 이는 언제나 예외가 없었다. 나는 이 금기의 무서움을 1980년대 후반 해외 출장 중 일본의 한 대기업과 함께한 회의에서 더 똑똑히 확인했다.
그날 회의 테이블은 길게 놓여 있었고 벽에는 3개 각국의 지도가 걸려 있었으며 회의실 공기는 잔잔하지만 날카로웠다. 우리와 함께 일하기로 한 일본 측 간부들은 모두 조용히 자료를 넘기고 있었고 말의 수를 최대한 줄이며 상대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 팀의 한 간부가 발표를 맡았다. 그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이상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슬며시 이런 말을 섞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저만큼 이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한 데에는 제 기여가 굉장히 큽니다. 나는 그 말이 나오는 순간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일본 측 간부들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문화에서 자기 자랑은 매우 경계해야 할 행동이었다. 대표적 좌장격이던 일본 측 임원이 양손을 모으며 조용히 말했다. 정 회장, 훌륭한 인재를 두셨군요. 그런데 팀워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너무도 날카로웠다. 자랑이 많은 사람은 팀 전체를 무시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뜻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그 간부를 따로 불러 말했다. 자네, 왜 그렇게 말했나?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회장님, 저는 자신감 있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많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바로 고개를 저었다. 맞다. 자네가 열심히 했다는 건 나도 잘 안다. 그러나 자랑은 성과가 아니라 그릇을 보여주는 말이다. 자랑이 많다는 건 그릇이 작다는 뜻이다. 큰 일을 해놓고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다. 나는 수십 년 동안 확실한 결론을 보았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성공을 말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아도 주변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모든 자랑 속에는 2가지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하나는 나는 너보다 뛰어나다는 교만, 다른 하나는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 두렵다는 불안이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그림자를 느낀다. 그래서 자랑이 많은 사람 곁에서는 마음을 열지 않는다. 그리고 신뢰도 주지 않는다. 나는 사업을 하며 오랫동안 확신했다. 사람은 겸손한 사람 곁에 머물고 자랑이 많은 사람 곁을 떠난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가장 단순하면서도 절대적인 법칙이었다. 나는 그 간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아무리 큰 업적을 세워도 자네 입에서 자랑이 나오는 순간 그 업적은 반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자랑을 하지 않으면 그 업적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2배로 커진다. 그는 그날 이후 눈에 띄게 달라졌다. 말수가 줄었고 성과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조용한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그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성장의 문을 스스로 닫지만 자랑을 줄이는 사람은 문을 활짝 연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진실은 더 명확해진다. 주변 사람은 줄어들고 말은 더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다. 자랑은 늙을수록 독이 된다. 여러분도 기억하라. 당신의 성취는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자랑은 당신의 업적을 깎고 겸손은 당신의 가치를 높인다. 이제 다음 금기를 이야기할 차례다. 자랑보다 더 사람을 지치게 하고 더 빨리 관계를 파괴하는 금기, 바로 남의 말을 쉽게 퍼뜨리는 사람의 비극. 이 치명적인 금기의 진짜 위험을 다음 파트에서 밝히겠다. 나는 평생을 살며 조직도 키우고 나라 밖으로도 나가고 수십만 명의 사람을 만나왔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경계해야 하며 가장 빨리 멀어져야 할 유형이 있었다. 바로 남의 말을 쉽게 퍼뜨리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그냥 들은 말을 말한 것뿐입니다.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전달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남의 말을 쉽게 퍼뜨리는 사람은 절대 신뢰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런 버릇은 그 사람의 인생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독이다. 이 금기의 무서움을 완전히 깨달은 사건이 1980년대 초 서울 본사 회의실에서 벌어졌다. 그날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분위기는 무겁고 진지했다. 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회의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때 어느 임원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회장님, 제가 들은 말인데요. 다른 팀에서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썹이 저절로 올라갔다. 그는 분명 전달하는 듯 말했지만
그 말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을 붙이는 말이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의실의 공기는 좋기 식도는 떨어진 듯 차갑게 굳었다. 다른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입술을 앙다물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다. 그 말은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소문이었고 근거도 없었고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였다. 그저 어딘가에서 흘러나온 말. 그런데 그 한 문장이 회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뒤틀어 놓았다. 나는 천천히 그 임원을 바라보며 물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나? 그는 당황한 듯 더듬거렸다. 그게 누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그런 말이 돌길래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은 지금 남의 말을 퍼뜨리고 동시에 책임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사람을 지휘 라인에 둘 수는 없었다. 확인되지 않은 말을 옮기며 자신은 빠져나가고 조직의 질서를 흔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느 자리에서도 위험하다. 나는 회의가 끝난 뒤 그 임원을 따로 불러 말했다. 자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가?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자기 말은 없고 남의 말만 옮기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남의 말을 옮기며 스스로를 보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소문 뒤에 숨어버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의 말을 옮기는 사람은 반드시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 이야기도 퍼뜨린다. 나는 사업을 하며 똑같은 결론에 여러 번 도달했다. 남의 말을 옮기는 사람은 절대 비밀을 지키지 못한다. 이 말은 너만 알아. 라는 말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는 결국 누군가에게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정보가 아니라 흥미를 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사업에서, 조직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다. 그 임원은 나의 말을 듣고도 잘 이해하지 못한 듯 보였다. 그래서 나는 더 깊이 설명했다. 남의 말을 옮기는 사람은 사실 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신뢰를 허물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절대 그런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세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언제든 조직의 기밀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제야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 후 몇 달 동안 나는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말을 줄였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절대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다시 신뢰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이었다. 말을 줄이면 신뢰가 쌓이고 말을 퍼뜨리면 신뢰가 무너진다. 나는 여러분에게 꼭 말하고 싶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은 줄어들고 대화의 범위도 좁아진다. 이때 남의 말 퍼뜨리기는 치명적인 독이다. 그 독은 인간관계를 조용히 파괴하고 사람들을 하나둘 잃게 만든다.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곧 기회를 잃는 것이고 기회를 잃는다는 것은 곧 인생이 멈춘다는 뜻이다. 그러니 기억하라. 남의 이야기는 절대 입 밖에 내지 말 것. 남이 하지 말아달라는 말은 무덤까지 가져갈 것. 확인되지 않은 말은 들은 순간 가슴속에서 지워버릴 것. 이것은 단순한 도덕이나 예의가 아니다. 이것은 인생을 지키는 기술이고 관계를 보호하는 실력이며 살아남는 법이다. 이제 마지막 금기를 이야기하며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한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금기보다 더 깊고 더 조용하고 더 무서운 말이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 사람들은 이 말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다. 다음 마무리에서 그 진짜 의미를 밝히겠다.